영어 원서를 처음 도전할 때 걱정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먼저는 내 어휘력으로 원서를 읽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한 번쯤 문법부터 공부해봐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 마련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나의 수준에 맞는 원서를 고르는 방법까지 이 신경 쓸 게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원서 읽기를 시작하면요, 이 모든 걱정들이 한 가지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내가 영어 원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읽어야 할까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쪽을, 한 챕터를 또는 한 권을 읽는다고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외워야 할까? 예를 들어서 한 쪽을 읽으면 5단어는 외워야 되는지, 아니면 한 챕터를 읽는다고 봤을 때 20개, 30개 정도는 외워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한 권을 읽었을 때 방금 읽었던 책을 또 반복해서 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게 나은지, 그리고 반복해서 본다면 몇 번이나 그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게 맞는지와 같은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평소에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깔끔하게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실력이 다르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사용해서 한쪽을 읽을 때는 몇 개 정도의 단어를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한 권의 원서는 몇 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와 같은 답을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요, 기본 규칙을 알려드리자면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는 가볍게, 실력이 쌓일수록 진득하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초보자일수록 가볍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에 진득하게, 내가 한쪽을 읽었으면 단어를 10개는 외우고 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먼저 가볍게 책 읽으면서 그 재미를 느끼는 데 집중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실력이 쌓일수록 꼼꼼하게 공부해서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기 막 이렇게 종이랑 그래서 준비를 해왔죠. 손을 하나 그리고 손을 하나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펜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못하는 사람이 장기 탓한다고. 그림을 못 그리니까 색깔로라도 뭔가 이뻐 보이게 만들려고. 자, 이쪽이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이쪽이 실력을 나타내는 거라고 봤을 때, 요건 이제 빨간 선으로 그어줍니다. 파란 선으로. 색깔도 좀 헷갈렸어요. 그러면 영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되게 만족스러워. 엄청 만족스러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엄청 노력해서 그린 겁니다. 보시면 시간과 실력의 어떤 그런 변화를 제가 그래프로 멋지게 나타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실력이 계단식으로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1시간을 투자하면 1시간만큼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요, 어쩔 때는 한 달을 공부했는데 뭐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영어 실력이 되게 늘었어 라는 기분이 드는, 이런 그 계단식의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느는 것에 비해서, 그럼 우리가 얼마나 깊이 공부를,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번에는 이 빨간색으로서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깊이라고 적고, 이거는 빨간색으로, 근데 또 디테일이 있어요.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점선으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점선을 그려보자면, 여기까지 너무 예쁘게 그려가지고 부담스럽다, 안 망치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하니까 좋아. 만족스러워. 이 표현 알아요? 방망이 깎는 노인. 방망이도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실 근데 방망이가 별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일인데 엄청 오래 막 수작업으로 공들여서 하는 것을 방망이 깎는 노인 같다라고. 지금의 제 모습이었죠. 자,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냐, 즉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냐를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결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초보자일수록 가볍게 공부를 하고, 실력이 쌓일수록 진득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냐면요, 자, 이유들이 진짜 다양한데, 초보자는요, 자, 초보자라는 거는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높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초보자분들은요, 공부의 효율성이 기본적으로 낮아요. 무슨 말이냐? 한 단어를 외워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영어 초보자분들은 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영어 원서를 읽다가, 자, 모르는 문장이 나왔다고 보자고요. 내가 초보자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 문장 10분, 20분, 1시간을 잡고 있어도 여전히 이해가
공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영어를 내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의 재미를 아직 느끼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영어 공부가 어려워지면 이거 몰라. 그냥 뭐 영어 없어도 나 살 수 있으니까 하고서는 포기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는 성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영어 원서를 읽히려고 하실 때 아이가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재미있게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꼼꼼하게 공부하기보다는 뭔가 내 영어의 노출의 양을 넓히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어 원서를 한 권 읽었을 때 내가 여기서 뭘 배웠는지 집중하기 전에 먼저는 이 영어 원서 읽기라는 것 자체가 재밌네. 방금 내가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네. 그냥 그 큰 그림을 보시면 좋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백지에다가 그냥 약간 그 스케치만 하는 느낌? 사실 제가 전혀 그림을 그릴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오시죠? 뭔가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린다기보다는 대충 뭔가 이렇게 쓱쓱 그려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해 주시는 게 초보자분들에게는 더 적절해요. 하지만 실력이 쌓이면 당연히 이 영어 공부를 하는 전략도 바뀌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이 쌓이면 진득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가장 크게 경험하게 되는 그 영어 공부의 장애물이 뭐냐면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대충 또는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이런 경우예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잘못한 걸 가지고 계속 뭐 시험도 보고 문장도 만들어. 근데 자꾸 나보고 틀렸대. 뭐가 틀렸다는 거야. 이런 데서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좌절감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력이 쌓일수록 꼼꼼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것도 의심해보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초보자일 때는 그냥 내가 이 단어 외우면 됐어. 뜻을 외우면 됐어. 그래서 나중에 다른 책에서 또는 뭐 미드나 영화 보다가 이게 나왔을 때 이해만 하면 돼 라는 관점을 가지고 단어를 공부했다고 친다면 실력이 쌓인 이후에는 그냥 단어 보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거 내가 나중에 써서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정도까지의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뜻은 양이 아니라 깊이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참고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래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이가 계속 이제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깊이만 깊어지면 안 돼요. 실력이 쌓일수록 양도 같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왜 토익 시험 같은 거, 토익 시험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100점 만점의 어떤 그런 시험 공부를 우리가 한다고 치면은 0점에서 50점까지 가는데 드는 노력이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봤을 때 95점에서 100점까지 가기 위해서 드는 노력도 뭐 거기에 못지않은 수준이 됩니다. 대충 중간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는 그 대충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내가 시간만 투자해주면 이게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완벽함을 위해서 99점에서 100점으로 넘어가는 한 문제도 안 틀리기 위해서 우리가 쏟아 부어야 되는 그 양 자체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영어를 대충 잘하려면 대충 공부해도 돼요. 근데 영어를 정말로 제대로 잘하고 싶으면 그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걸음을 가는 그 한 걸음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해 안 하시겠죠? 그래 나중에는 내가 깊이만 따지면 되고 뭐 양 자체는 조금 줄여도 되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영어를 잘하려면은 양과 질이 동시에 향상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비교를 해보자면 초보자일 때는 백지에다가 스케치 그리듯이 공부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에서 색칠로 들어가는 거죠. 디테일도 좀 잡아주면서, 그렇죠? 수정도 좀 해가면서 완벽한 그림을 위해서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방망이 깎는 노인의 자세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영어 원서를 활용해서 영어를 공부할 때 얼마나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었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 약간 이거 어디다가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스티커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는데? 명언! 초보자는 가볍게, 실력이 쌓일수록 진득하게.